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3장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이해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보내주실 적에 파일이 작은 용량의 그러한 파일로 좀 변환시켜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금 2학년, 3학년을 다 합치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과제물을 이렇게 스캔해서 그림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제 이메일이 지금 막 폭주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파일 크기가 좀 작은 그런 파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3장 문제를 풀이하다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중간고사도 대비할 겸 지금 진도를 약간 나가는 것을 멈추고 3장의 그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제가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같은 경우도 풀이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시면은 그래서 다 숙지만 하면은 이해를 하고 풀이 과정들을 외우기를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마 중간고사를 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예제를 조금 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8페이지에 3장에 제가 1번하고 4번을 내야 되는데 1번은 치우니까 4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3장. 제가 항상 문제를 풀이할 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한 학생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벼랑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맞습니까? 높이가 50m래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H가 여기 보면 50.0m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평으로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돌을 던지는데 V0가요 18.0m/s입니다. 수평으로. 이럴 적에 첫 번째 돌의 처음 위치의 좌표, 사람이 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 높이를 사람의 지금 그 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돌을 던지는 위치라고 볼 적에 첫 번째 A번이 돌의 처음 위치의 좌표입니다. 위치의 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면을 여기 보면 O라고 적혀 있어, 오리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원점이라고 보고요. 좌표는 그래서 x축으로는 그냥 0이고요. x좌표는 0이다, 그죠? 여기 있으니까 지금 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y좌표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위로 50m 있으니까 5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좌표는 x, y로 우리가 표시한다면은 0,50으로 적어주겠다. 그 다음에요. B번이 뭡니까? 처음 속도의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속도의 성분. 속도 성분. 자, 성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V의 제로의 처음이라는 의미고요. X와 V의 제로의 Y가 돼야 되겠다. 그죠? 성분. X 성분, Y 성분.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어졌냐면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기초 물리학을 풀 적에 X 성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V0X가 그냥 V0가 될 것이고요. 이게 18.0m/s. 왜? X 성분밖에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Y 성분은 당연히 제로겠다, 그죠?
y 승분은 없는 거죠. 수평으로 던졌으니까. 그 다음에요. 시간에 따른 돌 속도의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한 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시간에 따른 이 말이 중요하다, 그죠? 따른 속도식, 속도 성분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 돌이 어떤 운동을 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돌은 사람의 손을 떠나고 나서는 수평으로 진행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에서 배웠지만 2차원 운동에서 X성분으로는 X방향으로라고 합시다. X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돌이 손에서 떠나고 나서는 더 이상 X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없을 것이고요. 속도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Vx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V0x하고 똑같다. 초기 속도의 x 성분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C니까 그냥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요. Y 방향은 어떻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어떤 등가속도 운동인데 A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G라 그랬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인 VY죠 이제는. 그래서 VY는 V0Y 더하기 AT인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넣어서 V0Y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이게 속도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C번까지 풀었고요. D번 보면은 P의 페이지 3.4에서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구하래요. 이제 도로의 위치. 자, 모르는 게 뭐다? 도로의 위치. 처음에 이 도로의 처음 위치니까 예를 들어서 x0와 y0라고 했지. 이게 우리는 도로의 위치 시간에 따라서 도로 위치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 C번에서 구한 속도식을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럼 벌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x0 더하기 v0x의 t라는 등속도 운동식의 위치에 가는 식이죠, 그죠? 맞습니까? 위치에 가는 식입니다. 그럼 x0 대신에 우리는 이걸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0 더하기 v0x가 어떻게 되죠? 18m거든요. 18.0 이렇게 해가지고 t1 써주면 되겠다, 그죠?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등가속도 운동식인데 a가 마이너스 g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보니까 y0 더하기 v0의 y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의 t 제곱이다. y0는 뭐라고요? 50이에요. 50. 그래서 50이고요. 초기 속도는 0이죠. v0y가 0이었습니다. y 성분은 없어요. 사실 이거를 요거로 둬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의 t 제곱이죠. 9.8을 집어넣어 주니까 저렇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다음에요. D번의 답이고요. 2번 돌이 벼랑 끝을 떠나서 그 아래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는 시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2번이죠. 땅에 도달, 지면에 도달하는 거. 자, 이 도달한다는 의미, 여기 이 조건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떠한 값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도달한다는 말은 여기 지금 왔다는 건데, 그러면 y 좌표가 이 도달했을 적에 y 좌표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이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일단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왜 그런가 하면 y좌표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0이 돼야 돼. 0이. 땅에 도달했다는 말은 y좌표가 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y좌표에 관한 식이 나와 있어요. 시간에 따른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지우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요 D번에 두 번째 식 0을 두고요. 그럼 y0가 50이었죠? 빼기 4.9t제곱이라는 이렇게 되는 t를 구해라는 거죠.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루트, 그죠? 이게 넘어가고 나눠주니까 루트 4.9분의 50이 되죠, 그죠? 이게 거의 한 10이 되니까 루트 빼면 한 3.3이나 3.4 되겠다, 그죠? 뭐 얼마 초 되겠다, 그죠? 초. 그 뒤에 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50m에서 떨어지는 한 3.3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F번이 뭡니까? 돌이 지면에 충돌하는 속도와 각도. 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잘 보십시다.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요.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 지면과 이르는 각도와요. 이때 이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속도를 구하고 각을 구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을 하려면은 x 성분과 y 성분을 다 알아야 된다, 그죠? 언제요? 떨어지는 시간. 책의 답을 잠깐 보겠습니다. 3.4, 2.4예요. 3.19로 해놨네요. 3.19밖에 안 되나요? 3.3을 보니까 그죠? 3.19라고 합시다. 이게 3.3초가 아니고요. 3.19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제 우리가 Vx와 Vy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Vx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여기에 E번, F번이죠. 자, V를 구하고요. 그 다음 세타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를 하려면은요, 우리 속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V의 제곱이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이니까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이래 되면은 V가 어떻게 돼요? 루트 Vy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Vx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Vx가 여기 있죠? V0x랑 똑같은데 이게 뭐였죠? 18m 퍼세크예요. 그래서 18의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에 더하기 Vy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로였고요. Vy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써볼게요. Vy는 마이너스 G의 T인데요. T가 3.19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9.8 곱하기 3.19 해가지고 이거를 이 마이너스는 아랫방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결국은 넣어주면은 여기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제곱이 되고 루트에서 하면은 세 개의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저거 해보시면은 36.1m/s 나오고요. 이게 36.1m/s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예요. Vx분의 Vy로 구합니다. 이러면 한 60도, 마이너스 60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쟀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재어서 60도로 들어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재려면은 이런 식으로 재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세타가 되겠죠. 억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되니까 이게 한 60도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으면요, 반복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을) 한번 보시면요, 주어진 조건이 뭔가 보십시다. 건물 꼭대기에 처음 속력, 자, 건물의 꼭대기 아까지는 이해했는데 여기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처음 속력이 뭐냐면은 이제는 수평이 아니고요, 수평과 25도 윗방향. 자, 벽돌을 던지면 안 되는데 던졌네요. 이 방향으로 던졌어요. 세타가 25도예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15m/s입니다. V0가요 15m/s입니다. 이럴 적에 벽돌의 채공 시간이, 자, 이게 얼마인가는 몰라요. 지금 이거를 모르겠는데, H를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까지 오는데 T, 그걸 우리 채공 시간, 공기의 중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채공 시간이 3초다. 이 T가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3초래요. 그때 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높이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죠? 여기 어디에 떨어졌는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근데 Y 방향으로 지금 정보만 알면 되는데, 잘 보십시다. 그러면요, Y는 Y0 더하기 V0Y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이 식에서 우리가 Y 빼기 Y0가, 잘 들으세요, Y 빼기 Y0는 지금 나중에는 여기가 Y고요, 여기가 Y0죠. 처음 위치, 그죠? 이게 나중 위치잖아요. 언제요? T 이게. 그게 이 공식이 나타내 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러면은 V0YT 마이너스 4.9T 제곱인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Y 빼기 Y0,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나올 건데, 그게 뭔가는 모르지만 이게 마이너스 H겠습니까? 요게 H인데요, 여기가 Y0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땅이 Y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을 빼주니까 H에다가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가 붙여진다. 왜냐면 나중 위치가 더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V0YT는 구할 수 있고 T는 알고 여기 다 알 수 있어요. V0Y는 어떻게 됩니까? V0Y는 V0에다가요, 그죠? 사인 세타죠. 그러면 V0에 15m가 되고요, 사인에 25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H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15에다가요, 사인에 25도에다가요, T가 어떻게 된다고요? 3초라 그랬죠? 3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요, 4.9에다가 3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2분의 1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대충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45다, 그죠? 맞아요? 3 곱하기, 그러니까 45에다가요, 사인에 25도에다가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 곱하기 36, 9, 9, 81이니까 44.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라고요? 한 2분의 0.4 정도 된다고 보면 16, 18,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니까 마이너스 26쯤 나오겠죠. 20 몇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h는 요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20m이 나오겠습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7번 맞죠? 3장의 7번 25m라고 되어 있네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25가 나온다. 25m.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런 공식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게 뭔가 주어진 거를 생각해보고 모르는 게 뭔가를 할 적에 이거 두 개와 이거와 관계되는 식 주어진 게 또 여기 있죠 그죠? t가 주어졌네? 그러면 이 식을 빨리 생각해내야 한다는 거야. 만약에 떨어져서 적에 어떤 속도가 어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0번은 제가 풀어드렸죠. 10번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0번은 나와 있을 거고요. 상대 속도에 관한 거는 이제 13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상대 속도인데요. 13번. 자, 북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 속도 할 때는 이 방향을 그려보면 n이고 s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 w, 웨스트가 되고 이스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처음에 이 북쪽으로 v가 a죠. 가속도니까 a 이꼴 2.5 m/s 제곱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객실에서 천장에서 나사한개가 떨어져요. 자 보십시다. 그럼 옆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된 이게 지금 북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장에서 나사한개가 얘가 지금 이렇게 A가 2.5m/s 제곱으로 가고 있는데요. 얘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럴 적에요. 기차 객실에 대한 나사의 요 안에서 볼 적에 이런 말이죠. A번 기차 객실에 대한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상대 속도에서는요. 요 대한 앞에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사의 가속도 어떻게 되죠? 그냥 중력 가속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를 생각하면은 아랫 방향으로 어떻게 씁니까? 9.8m/s 제곱이죠. 그래서 A는 엄밀히 말하면은요, 나사 크게 써볼게요. A 나사, 그 다음에 기차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그냥 G인데 어떻게 해요? 책에 보니까 답을 다운이라 돼 있어요. 다운이라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아랫 방향으로는 그런데 자, 잘 보십시다. 그 다음에요. 기차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고 나서는요 얘 그걸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볼 적에는 나사는요 이렇게 간다고 봐야 돼요. 떨어지고 나서는 얘는 가고 얘는 더 이상 이 기차의 가속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의 답을 보시면요 더하기 요 다운에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아래쪽으로는 9.8m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생각해보면은 사우스로 2.5다. 왜냐면은 남쪽으로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기차가 지금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차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면은요 지면에 대해서 이제 밖에서 본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얘들은 잠깐만요. 답이 바뀐 것 같은데? 바깥에서 볼 적에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뒤로 가는 것처럼 봐야 되니까 답이 이게 아마 A번일 것 같고요. B번일 것 같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아마 중력 가속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12번을 보니까네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12번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 이 B면에 이 B번이라는 이 사람이 볼 적에는 나사의 운동을 해보면은 제가 여기 그려놨듯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거다. 제가 볼 때 이 답이 바뀌었어요. 뒤에 답이. 그래서 지면의 사람이 볼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 운동 경로를 적으라. 그러니까 이것처럼 포물선 운동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기차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포물선 운동을 할 것 같아요. 포물선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운동을 한번 뭐 저 정도의 가속도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외부에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볼 때 버스에 있는 사람이 뭘 떨어뜨리는 걸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은 그 떨어뜨린 물체에만 집중을 하면은요 이런 운동의 궤적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의 궤적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던져보면 가면서 던지는 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느냐면 제 입장에서 만약에 그 외부의 그 장면들을 차단하고 보면 저는 던지면 그대로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볼 적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갈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제가 가면서 던져 볼게요.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던질 겁니다. 가면서 던지면 어떻습니까? 이 펜이 여기서 와서 이렇게 떨어졌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가면서 던지면 얘는 저는 위로 던지는데 가면서 위로 던지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이 될 겁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앞으로 밀지 않는데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잖아요. 여기서 왔는데 제 손을 떠난 놈은 제 속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래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요. 그래서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어봤고 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4장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빨리 4장을 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장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의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뉴턴 법칙의 응용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뉴턴 법칙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 특히 어떤 법칙이었죠? 이 법칙이었다 그죠? F를 다 대인 게 MA라는 것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벡터식으로 쓰면 1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fx가 max가 되고요. 성분식으로 쓰니까. 그런데 이때 이 힘들이 어떤 힘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게 배웠습니까? 수직 항력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물론 당연히 중력, 만유인력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수직 항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뭐 어떤 게 나왔을까요? 요거 관계된 또 마찰력이라는 게 나왔었죠. 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줄이 당기는 이 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들을 이제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응용 파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넘겨보시면요, 이제 줄을 당길 때 장력이 얼마나 작용하는가 이래 나오는데 82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한 개 나옵니다. 82페이지에 자유물체도라는 게 나온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도가 뭐냐면은요, 어떠한 물체에 있어서, 고립된 물체에 있어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그려서 그 물체에 대해서는 그 힘만 작용한다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뒤에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게요. 뒤에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도르래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도르래가 두 개 있는데 여기 물체가 한 개 있고요. 여기 물체가 한 개 있다 합시다. M1이 여기 있고 M2가 여기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M1과 M2 이 실에 엮여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한 개 더 들어있을 거예요. 나중에 물체도 여기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우리만 생각하는. 자, 잘 보세요. 얘를 생각한다면 얘는 M2G가 밑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T2가 올라가요. 중력이 줄이 당기겠죠? 그 다음에 이 줄은요, 이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당겨요. 얘는 이렇게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로는 이렇게 되고요. 위로는 T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자유물체도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려고 식을 세울 적에, 무슨 식? 이런 식을 세울 적에 이 물체 한 개에 대해서는요, M2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뚝 빼와가지고요, M2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M2G, 위로는 T2,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한 개를 뚝 떼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물체로 생각해서 한다는 그러한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떨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식 한 개 세우고, 요거에 대해서도 식 세우고, 요거에 대해서도 식을 세우겠죠? 맞습니까? 그럼 식이 3개가 나오는데 요 T2와 요 T2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요 뉴턴의 법칙을 응용해서 자유물체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전략이라는 게 82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저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저거를 일단은 외우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보십시다. 이 그림은요, 나중에 뒤에 연습 문제에서 나와요. 제가 오늘 숙제를 내줄 건데, 아마 내일 다음 시간 숙제를 내줄 건데, 이거 문제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뉴턴의 제2 법칙을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읽어야 된다. 일단 잘 읽어. 주의 깊게 읽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주의 깊게 읽기가 뭘 해라고요?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해놨습니까? 그리기 돼 있죠. 와, 그리기. 제가 금방 똑같이 알았니까 그렸죠. 막 그리더라니까, 그죠? 그 그림 위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힘을 화살표로 그린다. 힘을 뭐 크기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화살표로 그린다. 이렇게. 3번이 뭡니까? 이름을 붙이래요. 이름 붙여놨죠. 그래서 뭐 이래 복잡하노?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 붙여놨잖아요. 화살표마다 이름이 다 있죠. 4번이요. 그래서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4번이 자유물체도 뭐다? 떼와서 이렇게 만들었죠. 요거에 대해서 떼와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이 어떻게 될까요? 각 자유물체도당 뉴턴의 2법칙 적용한다. 보여드릴게요. 예제도 나오니까 자 이거로부터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뉴턴의 2법칙이 뭐다? 여기 있네요. 이걸 해봅시다. y 방향이니까. 자, 잘 보세요. f의 y가요 m의 2에 대해서 하죠. 2의 a라고 합시다. 맞습니까? m의 2의 a다.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 물체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죠? 이게 요 자유물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랫방향으로 M2G를 잡고 내가 만약에 윗방향으로 잡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T2에 빼기 해줘야 되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M2의 G가 M2의 A. 요게 뉴턴의 2법칙 식입니다. 적용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 적용을 해볼까요? 한 개 더. 나중에 다시 풀어줄 건데. 자, 그러면은 X방향이죠? 요거를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시그마 F의 X는 M의 3가 되겠네요. 이 M3라고 합시다. 그럼 M3의 A가 되겠다. 그죠? 왜냐면은 크기는 같을 거예요. 이거하고. 방향은 다른데 왜? 도로래라는 것이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X방향을 Y방향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구인데 크기는 같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 적에 T2 빼기 T1의 M3A. 아마 지금 똑똑한 학생들은요, 이 교수님,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세워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거였다면은요, 이렇게 세우면은 A가 나중에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A가.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물체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다 해놓고 A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논리의 모순이잖아요. 왜요? 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일로 갈 수 있고 얘는 일로 갈 수 있고 뭐 고무줄이 아닌데 고무줄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이 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풀 거예요. 자, 푼다라는 건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도 다 한 개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식이 3개 되죠.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A를 알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게 푼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니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텝 바이 스텝 이거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많이 예제를 풀다 보면 이런 전략들이 자기의 몸에 있게 됩니다. 정말로요.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6의 1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응용하기 위해서 풀이하는 방법이고요. 잘 보십시다. 나중에 연서 문제 풀이는 요 식들을 금방 내가 적은 식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동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4.6의 1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예요. 자, 평형 상태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실험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물체에 보십시다. 힘을 가하긴 가는데요.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힘을 가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더니만 0이 되는 경우가 똑같은 크기인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얘가 작용하는 모든 힘이 즉 힘을 다 더했더니만 0인 경우죠. 나중에 뒤에 가보면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회전 운동까지 생각해 줘야 되면요. 요 하나의 조건만으로는 평형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전문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여기 회전문을 위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면요. 요 축으로 해서 이게 회전한다면 이건 사실 이 문은 돌게 돼 있죠. 그러나 힘의 크기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힘을 여기에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을 여기에 가져왔다. 그러면은 이 회전문은 회전 안 해요. 근데 앞에 여기 있다면은요. 이때는 힘은 더해서 제로가 되지만 회전력은 더해서 제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은 평형 상태가 아니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에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요. 이거 없이 그럼 이 힘도 0이지만 회전력도 0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회전하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회전 말고 1차원적인 거 생각한다면은 아니면 평형 운동만 그러니까 회전 운동 말고 선 운동만 병행 운동만 생각한다면은요. 힘을 다 더해서 제로가 되기만 하면은 제로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성분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x를 제로 돼야 되고요. 또 y 성분도 동시에 제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뉴턴의 이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가지고 뉴턴의 이법칙을 응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